성당에서 한 소년이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위를 했습니다. 제이콥이라는 이 소년은 8살 때부터 주기적으로 자위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는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위를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제이콥은 좋은 사람이 되기로 이를 악물며 각오를 하지만 결심은 작심삼일에 그칩니다. 심지어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 자위 기계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다시 찾아든 죄책감에 이제는 정말 그만둘 것을 맹세하고 기계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며칠 후 쓰레기통에서 기계를 찾아 꺼내는 자신을 발견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냥 불량한 동네 형들과 어울리다 보니 일찍 담배를 배웠습니다. 제이콥과 대상만 달랐지 저 또한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금연하기 위해 부러뜨린 담배만 수십갑은 될 겁니다. 아무리 작정을 해도 결국에는 무너져 길바닥에 떨어진 장초를 주워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든 걸까요? 오늘 여러분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나 렘키가 쓴 도파미네이션입니다. 꽤 유명한 책이죠. 저자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교수로 중독치료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추천 도서로 선정된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주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죠. 철수와 순위처럼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뇌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 도파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음식을 짜게 먹는 편입니다. 친구들과 식당을 가면 자주 듣는 소리가 반찬이 짜다는 건데요. 원래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은 자극적으로 간이 세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덕에 짠 음식에 대한 내성이 쌓였기 때문이죠. 냄새도 그렇죠.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시공장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한참을 앉아있게 되면 냄새에 무감각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러한 능력은 어쩌면 축복일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니까요. 우리의 뇌도 비슷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쾌락에 많이 노출될수록 쾌락을 주었던 존재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고 이와 반대되는 고통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뇌에서 고통과 쾌락을 관여하는 부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를 지휘하는 호르몬은 도파민이죠. 고통과 쾌락의 관계는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타는 시소와 비슷합니다. 한쪽에 무게가 실릴 때 다른 한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고통을 느낄 때 쾌락을 잊게 되고 쾌락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이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뇌에 있는 시소는 항상성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쾌락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수평으로 되돌리려면 반대편에 있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고통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수평으로 되돌리려면 반대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할 경우 몸은 순간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찬물 목욕을 끝낸 후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기분이 좋다고 느끼죠. 이는 뇌의 항상성 메커니즘으로 인한 효과인데요. 몸이 고통을 느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르핀의 수치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고통에 어느 정도 무뎌질 수 있게 됩니다. 샤워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고통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경우는 많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러너스 하이를 느끼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고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죠. 마치 고통을 지불하면 그 대가로 쾌락을 얻는 것처럼요.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입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뇌가 도파민을 통해 우리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과거 인류의 삶의 최적의 생존 반응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최근 수세기 동안 급격한 발달을 이루어냈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문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진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경만 급격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과거의 환경에서 우리의 뇌는 고통과 쾌락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었지만 현재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풍요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되죠.
쉬지 않고 울려대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와 좋아요 알람 등 손가락 하나만으로 원하는 정보와 원하는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과 쾌락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로 오랜 시간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뇌의 시소는 기울어진 상태로 다시 수평에 이르도록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뇌를 우리는 중독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중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면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즉 시소를 다시 수평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동안 소금기를 뺀 음식을 먹은 사람은 플레인한 우유나 삶은 계란을 먹어도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뇌에 있는 시소의 평형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를 즐기기, 유튜브를 정속으로 시청하기 등 일상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쾌락이 되었든 고통이 되었든 더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그 감각에 무뎌지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제이콥은 어렸을 때 자유를 시작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쾌락을 위해 더욱 자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초등학교 시절 호기심으로 한두 갭이 시작한 담배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하루 한두 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뇌의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중독만 야기하지 않습니다. 임계치가 넘어갈 경우 시소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되죠. 당뇨병을 앓는 사람의 췌장은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아 남은 평생 약에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뇌의 시소는 한쪽으로 영원히 무게가 실려 있게 되어 약으로밖에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쾌락과 고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증상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방 또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의 세상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약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효능과 효력은 전무후무하죠. 온라인 포르노, 도박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중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약물을 통해 중독을 치료하려 하지만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의 대상이 약물로 바뀌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 성인 25% 이상, 어린이 5% 이상이 매일 정신치료제를 먹고 있습니다. 자극으로 둘러싸인 당신의 삶을 균형 있는 삶으로 지켜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